규모가 큰 모집단의 특성을 기술하기에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 질문지를 이용한 표본조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지를 작성할 때에는요, 명확해야 하고 간결해야 하며 어떤 규범성이 드러나지 않는, 즉 가치 중립적이어야 하고 상호 배타성을 띄어야 합니다. 우리 설문지 작성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볼게요. 기출문제는 이러한 보기가 정답으로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우선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을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결정하고 형태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의 순서를 결정해요. 그리고 초안을 작성하고 사전조사를 통해서 질문지를 완성해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보고 수집 방법을 결정한 뒤에 질문의 내용과 형태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의 순서를 재조정하고 초안을 작성해서 사전조사를 거쳐서 설문지를 완성합니다. 질문지 작성할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요, 질문의 의미가 명확하고 간결하고 추상적이어서는 안 되고 수치화할 수 있도록 조작적 정의가 필요합니다. 항목들이 명확해야 되고 간결 명료한 문장을 사용해야 되고 되도록 짧은 질문일수록 좋고 중복 사용, 단어의 중복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 편견에 치우쳐서는 안 되겠죠. 모호한 질문은 해서는 안 됩니다. 복합적인 2개 이상의 질문을 동시에 하는 하나의 질문으로 묶지 말아야 하고 이해력이 낮은 사람도 답할 수 있도록 이해력이 낮은 사람 수준에 맞추어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모든 필요한 정보의 종류, 측정 방법, 분석 내용, 분석 기법까지 사전에 미리 고려된 상황에서 설문지를 작성해야 보고서 작성까지 원활하게 흐를 수가 있습니다. 설문지를 작성할 때 질문의 순서를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일단 응답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 응답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일반적 내용, 부담감 없이 쉽게 응답할 수 있는 단순한 내용은 앞쪽에 배치합니다. 그러나 복잡한 내용은 뒷부분에, 그리고 간단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응답하기를 주저하는 민감한 사항은 가급적 마지막에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을 먼저 묻고 특수한 것, 구체적인 것, 민감한 것은 나중에 묻는 것이죠. 인적 사항이나 사생활에 대한 질문은 가급적 나중에 묻고 민감한 사항은 뒤로 돌립니다. 그래서 내용의 범위가 넓은 것에서부터 점점 좁아지도록 배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논리적인 순서대로 응답자 자신도 조사를 하면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습니다. 자, 설문지 배열을 할 때 뒤에 질문 응답이 앞에 질문 응답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이것을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좋습니다. 응답자가 응답 시 피로를 느끼지 않도록 골치 아픈 질문들은 분산시키고요. 설문지 작성 절차 기억납니까? 필요한 정보를 결정하고 자료 수집 방법을 결정하고 나면 질문 내용과 형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위와 같은 고려할 사항에 의해서 질문 순서를 결정했어요. 그 다음에 설문지 작성하고 나면 설문지를 배포하기도 하지만 설문조사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초안을 작성해서 설문조사에 사전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사전조사를 하는 이유는 설문지 초안이 작성된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설문지 문제점을 찾아내고 또 이 응답자들이 조사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조사에 사용할 설문지와 동일하게 배포를 합니다. 따라서 설문지가 갖는 문제점을 찾아내서 명료하게 수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드시 많은 수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필요는 없어요. 질문이 갖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응답자체를 거부하는 응답이 있는지 일관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혹은 응답이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는지, 질문의 순서가 바뀌었을 때 응답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 무응답이나 기타 응답이 많을 경우에 범주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사전 조사에 있어서 실제 조사의 사전 점검, 그 다음에 조사 업무량 조정이 가능합니다. 대규모 모집단의 특성을 기술하기에 유용한 방법은 표본조사, 서베이 조사입니다. 경험적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규모 모집단을 연구하는 데에는 질문지를 이용한 표본조사 연구가 효과적이다. 자, 동일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 출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알아보고자 할 때 적합한 조사는 전화 여론조사, 기억나죠? 표본 집단 설문조사입니다. 질문지 작성 시 요구되는 원칙이 아닌 것은 가치 중립성, 간결성, 명확성은 해당하나 규범성은 아닙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응답자가 조사 목적을 몰라야만 신뢰성이 높다. 그렇지 않죠? 응답자가 조사 목적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문지 지시문, 안내문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또 응답자가 응답을 하면서 그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설문지를 배열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설문지 작성 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 연구자의 가치관이나 의견이 반영되면 가치 중립적이지 않죠. 따라서 3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설문지 작성 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까? 아니죠. 언어 수준이 낮은 응답자도 응답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쉽게 간단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설문지의 개별 항목을 완성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자, 이해력이 낮은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서 작성해야 합니다. 설문조사로 얻고자 하는 정보의 종류가 결정이 되면 설문지 작성 과정은 어떻습니까? 자, 내용이 결정되면 자료 수집 방법을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의 내용과 형태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질문의 순서를 조정하죠. 자, 따라서 답은 A, B, C, D 순입니다. 질문지 작성 과정을 나열한 것은 자, 먼저 볼까요? 질문의 필요한 정보를 먼저 결정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방법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의 형태를 결정하고 개별 항목을 결정한 뒤 질문의 순서를 조정하고 초안 작성, 사전조사, 질문지 완성 이렇게 되네요. 질문지 작성의 일반적 과정으로 적합한 것은 필요한 정보를 결정하고 개별 내용을 결정하고 질문의 형태, 내용과 형태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순서 결정, 설문지 완성입니다. 질문지를 작성할 때 순서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인적 사항이나 사생활에 대한 질문을 가급적 처음 묻습니까? 그렇지 않죠. 질문지를 작성할 때에는 필요한 정보의 종류, 측정 방법, 심지어 분석 내용과 기법까지 미리 고려한 상황에서 설문지를 작성할 경우에 나중에 사용될 분석과 보고서 작성 시 들어갈 표와 그래프를 사전에 고려할 수 있어서 원활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조사자가 응답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개별 질문 내용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용을 결정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이 질문이 반드시 필요한가? 응답자가 이 질문에 응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인가? 하나의 질문으로 충분한가? 이런 것들은 고려를 해봐야겠죠. 질문지에 사용되는 질문이나 진술을 작성할 때 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 편견에 치우치지 않아야 하고요. 항목들이 명확하고 되도록이면 간결 짧아야 합니다. 그런데 부정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설문 항목의 배치에 대해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일반적인 거 먼저 묻고 특수한 거 나중에 묻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개별적인 질문이 결정된 뒤에 응답을 제시하는 질문 순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수한 걸 먼저 묻습니까? 그렇지 않죠. 일반적인 걸 먼저 묻고 특수한 걸 나중에 묻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반복 출제되네요.
질문 문항의 배열에 대해서 옳은 설명은 시작하는 질문은 흥미를 유발하는 것으로 쉽게 응답할 수 있는 것으로 배열한다. 자, 그렇죠. 쉽고 일반적이고 동기부여가 될 만한 그 범위가 넓은 차원의 질문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민감한 질문은, 주관식 질문은 나중에 배치하죠. 뒤쪽에 배치합니다. 질문지법에서 질문 항목의 배열 순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비록 응답자들이 응답을 회피하더라도 사생활 관련된 문항을 시작부터 다루는 것이 좋습니까?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응답을 회피하면 뒤쪽의 응답도 받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결측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응답자들이 일반적으로 응답을 꺼리는 위협적인 질문을 처리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질문 순서를 뒤쪽으로 빼고 비밀과 익명성 보장을 강조하고 정말 솔직한 응답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노골적으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위협적인 질문을 처리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자,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문항이 담고 있는 내용의 범위가 넓은 것에서부터 점점점 좁아지도록 배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질문이 담고 있는 범위가 넓은 것에서부터 점점 좁아지도록 배열한다. 자,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지를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 관련이 있는 질문일 경우 한 문항으로 묶어버린다. 자, 그렇지 않죠. 이중 질문을 할 경우에 응답의 왜곡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설문지 문항 배열에서 앞에 질문 응답이 뒤에 질문 응답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는 이전 효과라고 했습니다. 설문지 초안이 작성된 뒤에 마지막 검토 단계에서 질문지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사전 조사, 사전 검사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사전 조사를 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응답자들이 조사 내용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에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설문지 사전 검사의 주된 목적은 질문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과연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설문지 작성 과정에서 사전 검사를 실시하는 이유는요, 응답이 한쪽으로 치우치는지, 또 기타 응답이나 무응답이 많은지, 설문의 순서가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연구하려는 핵심적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사전 검사의 목표가 아닙니다. 사전 검사는 설문지 작성 과정에 있어서의 사전 검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설문지를 확정하고 실제 조사를 사전 점검하고 조사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정하는 것이지 사후 조사의 결과와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실험 설계에서는 사전 조사와 사후 검사를 비교하겠지만 설문지 작성 과정에서의 사전 검사는 이러한 목적이 아닙니다. 설문지 작성 과정에서 사전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응답자들은 반드시 대표성을 가질 필요가 없고 소수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초안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자, 고려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사전조사는 본조사의 응답자 규모와 동일한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